삼각비 활용 이제 들어갈 건데요. 삼각비 활용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꼭 여러분이 외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목표는 뭐냐? ASA, 아싸와 사스가 주어진 삼각형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단의 핵심은 뭐냐? 일단은 예전에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요?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두 각이 주어지고 여기가 뭐 30도, 여기가 45도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끼인 변의 길이가 10cm라고 주어졌으면 이렇게 ASA 이렇게 주어지면 이 삼각형은 하나로 그렇죠? 결정되어 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성립 조건 말고요. 결정 조건 또는 합동 조건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모든 삼각형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 결정됐다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S라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SAS 말고. 그럼 요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3, 여기가 4cm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뭐 30도 주어졌다고 할까요? 그랬으면은 그랬으면은 이 삼각형도 SAS 합동 조건, 결정 조건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가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결정됐다면은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도형과 꼭 이걸 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뭐 거꾸로 다른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런 도형, 이렇게 ASA 도형과 SAS 도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ASA 도형은 풀이 방법이 하나로 똑같아요. 뭘 물어보든지 간에. SAS 도형도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얘기했고, 각 하나, 변 하나면은 모든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ASA와 SAS는 이제 이거는 본론이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그래서 삼각비의 기본. 예,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을 알아. 이 특수각이겠죠? 그거는 아니면은 여기 A라고 하고 사인 A 값은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코사인 A 값은 뭐 8분의 뭐 2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2니까 여기가 8이겠구나. 여기 값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주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에서도 배웠던 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ASA 줄 때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변 플러스 높이의 길이 구하기라고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높이를 무엇을 구하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이거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높이를 미지수 h로 두세요. 높이는 보통 x로 두는 것보다 h로 두니까는 h로 두시고 이 h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되죠? 요 변의 길이? 그럼 h니까는 h 곱하기 요것분의 요거 탄젠트 이것분의 이건 탄젠트고 요것분의 요거는 탄젠트 분의 1이죠. 탄젠트 30도분의 1 하면은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플러스 h 곱하기 탄젠트 45도분의 1. 근데 여기가 45도니까 이거 탄젠트라고 그냥 해도 돼요. 예. 하여튼 이렇게 된 게 10이다. 그러면 방정식 풀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게 30도나 45도 같을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30도라고 주어졌으면 이게 60도잖아요. 그렇죠? h 탄젠트 60도 플러스 가로치고 탄젠트 45도는 1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기도 한데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도, 45도 주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주어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가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밑에 선생님이 이거는 개념 가지고만 해결이 안 돼서 예문들을 많이 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핑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적는 것도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예문들, 이 정도 예문들은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건 딱 보니까는
이렇게 주어졌죠. 선생님 이거는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요 변을 주어졌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각 주어졌다는 요각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요각?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ASA 형태 아니에요, 그쵸? 바로 이런 형태가 ASA 형태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봅시다. 6, 요건 제일 쉬운 ASA 도형이에요. 6이에요. 45도예요. 그럼 1대 루트 2니까는 6을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루트 2분의 6. 그쵸? 그럼 여기도 루트 2분의 6.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게 6 루트 3이니까 이거는, 그쵸? 요 길이 나오죠? 요 길이 이거의 반. 그쵸? 2 루트, 반이니까 3 루트, 뭐야. 반이니까 3루트 3이죠? 근데 이거 틀린 거 같네요, 문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왔는데 틀리게 나왔는데, 아, 좋은 예문이 아니네. 하여튼 우리 여기를 이용해서 요 변을 구하고 요것과 요것을 이용해서 이 변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알겠죠? 예.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는 여기로 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기가 3루트 3인데, 여기에서 갈 때는 루트 2로 나누니까는 3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같지 않으니까 문제 자체가 지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예. 일단 고쳐주시고, 요거를 요거 6루트 2로 바꾸면 될 거예요. 6루트 2로 바꾸면 맞는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주어져도 이거 ASA죠. ASA.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x라고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주어져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많이 주어져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무조건 높이를 x라고 두고, 이걸 x라고 두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야, 요건데 이 전체 길이 x로 표현할 수 있어? 있죠. x에다가 탄젠트 30도분의 1을 곱하면은 요 전체 길이가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빼기 x에다가 탄젠트 45도 하면은 요 변이 길이가 나오겠죠? 45도분의 1 해도 되고, 원리는 이거니까 이걸로 할게요. 딱 45도일 때에는 탄젠트 45도분의 1이나 탄젠트 45도나 똑같으니까는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 30도 알고 탄젠트 45도 알면은 요 놈은 이다. 그러면 이 안에 미지수는 x밖에 없으니까 풀 수 있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은 꼭 연습해 주세요. 모르겠으면은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도 ASA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니에요. 특수각이 아닐 때는 이걸 꼭 쪼개주세요. 특수각이 아닐 때는. 왜? 특수각을 만들기 위해서. 45도죠? 그럼 여기 45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몇 도 나와요? 60도 나오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 뭐 문제가 B와 C의 거리는 40m고 요 각은 45도일 때 B부터 A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인가? 아니면 C부터 A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인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구하는 거를 구구절절히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럼 이게 40이니까는 요거는 2 루트 2로 나누면은 20 루트 2가 되겠죠? 20 루트 2고 여기도 20 루트 2네요. 그럼 20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이 길이겠죠? 그럼 여기는 20 루트 6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 준 게 A, B 사이의 거리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이 높이가 사실은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SA 도형 결국은 이 높이가 기준이 돼서 무언가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SAS 도형 볼게요. SAS 도형은 사실은 이 길이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지만은 도형의 넓이들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이 SAS 도형이 쓰이게 돼요. 그럼 넓이를 일단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요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x제곱이죠.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 돼요. 물론 이거 공식화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식화해서 만든 것을 코사인 제1법칙이다 라고 제2법칙인가? 하여튼 1법칙인가 2법칙인가 헷갈리는데, 나중에 배우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제곱 플러스 이거제곱은 x제곱이니까는 x값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가르칠 때도 이거를 뭐 코사인 제이맵 법칙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SAS 법칙 아니면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봅시다. 4cm죠? 빗변이 4cm니까 여기는 몇 cm가 되죠? 2cm가 되네요. 4cm죠? 그럼 여기는 2니까는 이거 2루트 3이 돼요.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7 빼기 2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2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 루트 3의 제곱. 그죠? 요게 x제곱이 되니까는 x제곱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그럼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쳐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되면 루트 안에 루트 또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어요. 사실상은. 근데 안 나오게끔 여기가 마치 9 같은 제곱수가 나오게끔 숫자를 맞춰서 줄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은 못 푸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나올 거다 생각하면 될 거고요. 포인트는 뭐다? 2변의 제곱 플러스 2변의 제곱이 x제곱이다 라고 풀면 된다. 알겠죠? 두 번째.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죠? 그쵸? 중3이나 됐는데 한 가지밖에 몰라요, 사실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몰라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 두 개밖에 몰라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방법으로 계속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한 가지 방법을 더 얘기해 줄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한 5가지, 6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배운 거예요. 뭐냐? 4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면 4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높이가 나오게 되죠. 높이. 그러면 4 곱하기 사인 30도에다가 그게 높이죠. 밑변 곱하고 나누기 2 해주면은 이게 삼각형의 넓이구나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우리 이제 문자로 표시해서 공식을 만듭시다.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b 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각 끼인 각 x 나누기 2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그런데 선생님 이게 둔각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둔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 왜 이래. 삼각형이니까 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 각이 120도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4cm고 여기가 6cm인데 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단위원 가르쳐줬죠. 그럼 단위원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사인 30도 하고 사인 150도 하고 180도에서 30도 뺀 거죠. 그쵸? 사인 150도나 사인 30도나 요 높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해돼요? 그래서 120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인 120도하고 뭐가 똑같냐? 180에서 120 뺀 거 사인 60도가 그냥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인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나누기 2를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형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도형으로 좀 설명할게요. 사인 60도는 어디겠죠? 여기겠죠. 이해돼요? 이게 사인 60도라고요. 그럼 요 길이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인 120도다. 둔각이라도 이 공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되냐? 평행사변형부터 얘기하자. 이거죠. 평행사변형은 위의 공식에다가 2분의 1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4 곱하기 6 곱하기 끼인각 60도 하면 뭐가 나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다 보니까 2분의 1 했죠. 그럼 2분의 1 안 하면 사각형의 넓이 나오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c 사인 b 그렇죠? a 곱하기 c 그리고 여기가 사인 b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각형은 2분의 1로 나누고 어떤 사각형은 2분의 1로 안 나누는데 평행사변형은 2분의 1로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각형을 2분의 1로 나누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냥 아무 이상하게 생긴 지멋대로 생긴 사각형은
예, 2분의 1로 나누는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도 잘 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이상사각형의 넓이는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넓이를. 어떻게? 요거하고 똑같은 길이의 평행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실수 여기다가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하고 평행하게끔 긋는 거죠. 여기도 평행하게 긋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각형이 나오냐?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의 2배 똑같을 거니까 넓이는 정확히 2배이고 요 각이나 평행하게 그렸기 때문에 요거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도 6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든 주어졌을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넓이가 주어지고 두 대각선 중에 하나가 안 주든가 하여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0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길이가. 그러면 아까 저희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걸로 구할 수 있겠죠. 10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 60도. 걷다가 반이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좀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 은근히 설명하다 보니까 다 설명하게 되네요. 하여튼 예,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고 특히 예문 동영상, 예문 동영상이 아니라 예문 요 도형들을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알겠죠?